안녕하세요. 부자멘토 이주입니다. 자, 오늘은 홍콩하고 우리나라의 집값을 비교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일 때문에 좀 홍콩을 좀 자주 가게 되는데 실제로 제가 홍콩에 가서 찍었던 사진들도 좀 보여드리고 비싼 집들도 좀 보여드리고 우리나라하고 좀 가격 비교도 해보고 또 홍콩의 부동산 정책과 우리나라의 정책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고 또 어떤 허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집값이 굉장히 비싸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강남 같은 경우에는 평당 1억까지도 가는데 그러면은 뭐 32평이 한 30억 간다 이렇게 치면 굉장히 비싸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홍콩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작잖아요. 규모도 작고 인구도 한 70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섬나라거든요. 물론 금융의 허브이긴 하지만 그래서 전 세계 금융회사들이 많이 모여있는 나라긴 하지만 우리나라보다 훨씬 작은 나라인데도 아파트 가격은 굉장히 비싸요. 자, 한번 볼게요. 홍콩은 전 세계적으로도 집값이 가장 비싸기로 악명이 높잖아요. 자, 우리나라 변두리 정도에 위치한 32평 아파트가 우리는 최중심에 제일 좋은 아파트가 30억인데 이네 나라는 32평 아파트가 변두리에 있는 게 30억 정도 되고요. 중심지가 70억 정도 되고요. 가장 비싼 아파트가 약 100억 정도를 호가하고 있습니다. 자, 사진에 보이는 제가 여기 이 사진에 보이는 홍콩 가가지고 사진에 보이는 여기 위에 그 바에서 이제 와인을 마시면서 찍은 사진인데 여기 바에서 보이는 아파트가 여기 집이에요. 그 산 위에 있는 집이거든요. 자, 여기 아파트에 요 한 동짜리 아파트 우리나라로 치면 나홀로 아파트잖아요. 그리고 산 속에 있어요. 저거 타고 올라가려면은 차 가지고 올라가기도 굉장히 힘들고 대중교통 수단도 트램인가? 뭐 그게 있는데 어찌됐건 올라가기도 굉장히 좀 힘든데 여기 이 집이 100억이에요. 100억.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은 단독주택이 여기가 있는데 이 집이 1300억짜리 집입니다. 우리나라로 생각하면은 말도 안 되는 금액이죠. 여기 산속에 있는 아파트가 100억이고 요 집이 1300억. 자, 이렇게 홍콩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집값이 비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집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홍콩이 작년부터 사람이 살지 않는 집에 공가세를 부과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홍콩은 면세국가잖아요. 이 면세국가로 유명한 홍콩도 투자용으로 집을 장만하고 집값이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행위를 세금을 부과해서 막겠다는 의지거든요. 또 캐나다도 비슷한 양상이에요. 캐나다의 집값과 홍콩의 집값을 비교하는 그래프를 한번 보실게요. 홍콩 같은 경우에는 좀 등락이 있지만 지금 현재 굉장히 올라왔다가 조금 지금 약간 떨어지는 추세고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정적인 그래프를 그리고 있죠. 그렇지만 캐나다도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외지인의 돈이 들어와서 끝을 모르고 계속해서 집값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빈집이어도 그냥 사두는 거예요. 올라가니까. 그래서 캐나다도 지금 현재 공가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캐나다만 그런 게 아니라 호주의 멜버른이나 그다음에 프랑스 파리, 영국도 빈집에 공가세를 부과하고 있는 추세예요. 자, 우리 상식으로는 공가가 많아지면 집값이 떨어지는 게 통념이잖아요. 근데 공가가 늘어나도 집값이 오르는 게 요즘의 글로벌 주택시장의 한 모습입니다. 자, 외국도 이제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집을 소유한 사람이 주택을 추가로 구매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컨홈이나 아니면 여가용으로 집을 구매하거나 아니면 계절이 바뀌거나 휴가 시에도 이용하려고 뭐 별장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집을 사다 보니까 공가 비율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OECD 국가 평균 1000명당 주택수는 450호 정도이고요. 공가 비율은 10% 내외인데 일본은 굉장히 높아요. 1000명당 주택수가 480호 정도고 공가 비율이 15%니까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1000명당 주택수가 370호이고 공가 비율은 모두 인정해도 약 5%니까 좀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도 허수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통계에도 허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제 책에도 썼던 내용인데 주택 보급률에 대한 허수, 통계 허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자, 주택 보급률을 산정할 때 주택수를 산정하게 되는데 여기에 빈집 비율을 포함하는 게 중요한 허수예요.
그러니까 2015년도 기준으로 전국의 빈집 수는 약 106만 가구로 집계가 되었고요. 이 중에 31만 4천 호가 약 30% 정도가 목조 구조이거나 시멘트 기와 지붕 등 심각한 상태의 폐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거주하기 힘든 집이에요. 빈집에서 재건축으로 인한 멸실 주택이거나 재건축이 진행되면서 공실이 발생한 집들은 제외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강남구는 빈집 비율이 14.9%, 그러니까 약 8만 호 정도가 공실이거든요. 이런 거는 대부분 재건축 재개발 때문에 공실이 발생한 거니까 이런 것들은 제외할게요. 문제가 되는 거는 30% 정도의 낙후된 지방과 쇠퇴한 외곽 도시들의 주택이에요. 이것들은 재개발도 어려운 구조거든요. 편의점도 하나 없는 곳에 다 쓰러져가는 집이고 누군가 다시 들어갈 확률이 희박한 거죠. 그리고 노령화도 빠르게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오히려 초도심 집중 현상을 불러일으키고 있고요. 2015년 도심 인구 비율은 90%가 넘어가고 있어요. 빈집 비율이 15%에 달하는 일본도 이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빈집으로 이사하는 사람에게 공적 자금을 지원도 해주고 있지만 빈집 비율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든 노인이든 인프라가 부족하고 쇠퇴한 도시로 들어가서 진짜 지붕이 너무 낡아가지고 비는 줄줄 새고 뭐 시멘트가 우수수 떨어지고 이런 데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고질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런 빈집은 주택수에서 빼고 산정을 해야지 주택보급률이 제대로 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이러한 집들까지 포함해서 주택보급률을 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주택보급률은 더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빈집 비율도 우리나라도 5%라고 산정을 하고 있지만 재건축 재개발로 공실이 되어 있는 집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공가 비율은 우리나라는 훨씬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공가는 인구 감소나 경기 불황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언제든지 투자용 물건으로 변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3에서 5% 정도의 공실률은 적정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통계에는 항상 허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삼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하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통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준을 삼을 수 있는 정도만 참고를 하시는 게 좋지 통계를 맹신하는 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오늘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홍콩하고 우리나라 집값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고 홍콩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가세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면서 우리나라의 공실 비율, 공가 비율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가 비율이 또 허수가 있을 수 있다. 통계에 허수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오늘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칠 거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